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5년, 또 삼성 특검이 마무리된 지 10년 만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거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과정부터 논란까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건희 회장의 이 차명 계좌와 관련된 쟁점을 A부터 Z까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차명 계좌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차명 계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인 만큼 불법 자금이나 아니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시행된 게 금융실명제인데요. 하지만 돈, 권력, 정치 여러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미뤄지다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1993년 8월 12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실명제는 법으로 바뀌고 개정을 거듭해서 보완되고 있는데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로 삼성 비자금이 이슈가 됐고 이후에 조준웅 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1200개의 이 회장 계좌가 발견이 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조사 등까지 감안하면 27개 계좌가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2달 동안 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 또는 말아야 한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그 27개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된 것이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때문이죠. 이 법 해석이 뒤집힌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금융위는 특검 이후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타인 계좌지만 어쨌든 실명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해석을 했는데요. 금융위의 해석에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 보충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자금의 실소유자 또는 금융자산의 사실상의 권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적했고 또 금융위가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마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합한 해석, 그러니까 완전한 해석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계속했고요. 결국 금융위는 이제 두 손을 들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맡기게 됩니다. 딱 그 이 회장 27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봐 달라고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국 입장에서는 법제처가 그 기존의 유권 해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 뒤바뀌어서 나왔거든요. 금융 입장에서는 법제처가 사실 좀 동의를 해줄 줄 알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체면을 좀 구긴 셈이 됐습니다. 네, 한번 마무리됐던 사건이어서일까요? 이 자료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네, 사실 삼성 특검 때 파악은 했지만 명확하게 금융계좌를 다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이후로 추가로 발견된 계좌도 있기 때문에 실명될 당시에 이제 거래 금액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27개 계좌를 개설한 곳이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총 4개 증권사입니다. 이들 자본시장 법상을 보면 그 금융거래 정보는 10년이 그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25년 전이라서 이미 폐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제 사실 최영식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 정보를 위탁했던 코스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코스콤은 곧바로 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1999년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1996년에 위탁 계약을 종료했고 이후 자료를 모두 넘겼기 때문에 그전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두 기관도 자료 보관에는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 외에도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 특검 당시 밝힌 그 차명 재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이 1975년이라서
당시 실명제 가치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재산이다 나올 수 있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지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제 이렇다 보니까 가진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특검에서는 전체가 4조 4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 1,200개의 차명 계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50%를 한다 해서 2조 원의 가진금이 나오긴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최근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260개 차명 계좌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에 차명 계좌가 모두 1,500개에 달해서 그 예전에 특검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차명 계좌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회장의 이 차명 계좌를 겨냥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 삼성이 여러모로 불편하겠는데요. 네, 사실 그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그 삼성 그 전체 그 이 회장의 차명 계좌의 80%가 삼성증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결국 어떤 재벌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다가 그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보면 그 삼성생명은 자산의 3% 이상이 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최근의 시세가 아니라 취득 원가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면 또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역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리해야 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 과징금 부과를 제대로 못하면 모든 비난을 금융당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금융당국에게 뭐 어떤 대책들은 마련돼 있는 겁니까? 일단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지금 그 삼성 그 관련해서 그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해서 4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2주간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검이 삼성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딱 그 오는 4월 17일이 10년째인데요. 법적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척 기간이 딱 4월 17일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실 그 차명 계좌 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함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계속되는 뉴스 전해주시죠. 이민재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